황색 작전의 첫날이던 5월 10일 새벽, 독일 B집단군의 첫 번째 기갑 선봉대가 뮤즈강을 돌파했으며 벨기에 전선에서는 독일 공수부대가 에베네말 요새 공략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와 동시에 네덜란드 침공작전 역시 신속하게 결행됩니다. 이번에도 침공작전의 선봉은 독일 공군이 맡고 있었죠. 독일 공군 제4폭격비행단 소속의 하인켈 폭격기의 대군이 새벽 하늘을 뚫고 네덜란드 국경을 넘어 침투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 스키폴, 이펜베르 등의 주요 비행장들이었으며, 한 줌도 안 되는 네덜란드 항공 전력을 지상에서 괴멸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였죠. 하지만 완벽한 기습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공 경계 태세에 들어가 있었던 네덜란드군의 강력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무렵 네덜란드군은 주요 방어 거점에 355개소의 대공포 진지를 구축해 놓았으며 항공기 155대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쓸만한 전투기는 60대 정도였죠. 독일 폭격기들이 비행장 근처로 접근하자 즉시 네덜란드군이 응전하면서 폭격기 조종사들은 강력한 대공포화에 직면했으며, 네덜란드군의 포커 D-21 전투기들도 필사적으로 날아올라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네덜란드 육군 항공대는 주력 단발 전투기였던 포커 D-21 36대와 쌍발 중전투기 포커 G1을 23대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 전투기들의 성능은 독일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에 비해서 열등했으며 수적인 면에서도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용맹했던 네덜란드 조종사들은 그들의 비행장이 공습에 노출된 와중에도 용감하게 날아올라 독일기들과 교전했던 것입니다. 이날 오전 네덜란드 조종사들은 80소티 이상을 출격했으며 중과 부적의 상황 속에서도 독일 폭격기들과 수송기를 요격해서 무려 27대나 격추시키는 놀라운 전과를 달성합니다. 공중전에서 격추된 네덜란드 전투기들은 12대였는데 이 격추 교환비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었죠. 하지만 네덜란드 조종사들이 기지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비행장은 대부분 파괴되었거나 점령당해 있었죠. 하지만 네덜란드 조종사들은 후방 비행장으로 날아가 또다시 출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전투기들의 반격과 거센 대공포화로 인해서 격추되는 폭격기들이 속출했지만, 교전 지역으로 몰려온 BF-109 전투기들은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과시하며 네덜란드 전투기들을 몰아내고 제공권을 장악해버렸죠. 네덜란드 방공망이 활짝 열리자 독일 폭격기의 대군은 대부분 목표 상공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으며 일제히 폭탄을 투하합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과 연기가 네덜란드 수비대를 공황 상태로 몰고 가는 사이에 수십 대의 융커스 52 수송기들이 주요 비행장 근처로 날아왔는데, 이후부터 불과 5분 만에 하늘은 낙하산을 펼치고 강화하는 공수부대원들로 장관이 펼쳐집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네덜란드 수비대는 이 광경에 압도되고 있었지만 저항을 멈추지 않았으며, 대공포화에 명중된 융커스 수송기들이 낙하산을 펼쳐보지도 못한 팔슈름 예거 대원들과 함께 불덩어리가 되면서 추락해버리는 장면도 속출하고 있었죠. 하지만 착지에 성공한 공수부대원들은 네덜란드 방어선을 포위하고 즉각적인 공격을 실시했으며, 혼란 와중에 활주로에 강행 착륙한 융커스 52 수송기들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나와 네덜란드 군을 공격합니다. 대부분의 비행장들에서 독일 공수부대는 30분 이내 비행장 접수를 완료했으며 수적으로 훨씬 열세한 네덜란드 방어군은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행장들을 내주고 말았죠. 한편 독일 공수부대의 또 다른 임무는 네덜란드의 주요 교량들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었죠. 대표적인 저지대 국가 네덜란드는 뮤즈강과 라인강의 광활한 하구가 자연적인 장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네덜란드군이 수문을 열게 되면 수많은 수로들이 물로 채워져 침략군을 저지할 수 있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집단군의 기갑 전력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로테르담, 무어다이크, 도르드레우트의 주요 교량들이 필요했는데 독일 공수부대는 전광석화 같은 기습 공격으로 이 교량들을 확보했으며 이른바 네덜란드 요새의 문을 활짝 여는데 성공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량을 접수한 공수부대원들은 기갑사단의 전차들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야 했지만 조국 수호의 의지가 강했던 네덜란드군 역시 빼앗긴 교량을 되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반격했으므로 교량 주위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으며 양측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경무장의 공수부대원들이 중기관총과 야포로 공격하는 네덜란드군의 반격을 물리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독일 공수부대가 전멸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무려 36시간 동안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이며 악전고투하고 있었던 팔슈름 예거 대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독일 공군의 슈투카 슈타페를 쳐다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슈투카 슈타펠은 네덜란드군이 교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렸으며 주요 방어 거점을 박살내버렸죠. 잠시 후에는 독일 기갑부대 선봉대가 교량 입구에 도달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병력의 과반수가 사상하며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교량을 지키고 있었던 팔슈름리거 대원들은 진지 밖으로 뛰어나와 아군 기갑부대원들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최선을 다해 싸웠던 약소국 네덜란드 군에게는 그야말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군의 방어선은 사실상 붕괴돼 버립니다. 한편 황색 작전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된 프랑스군 총사령부의 모리스 가물랭 장군은 독일군이 예상대로 움직인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즉시 대응에 나섭니다. 영불연합군의 주축이었던 프랑스군 사령부는 만약 독일이 침공을 개시한다면 마지노선을 돌파하는 것은 포기하고 북쪽의 저지대 국가를 통해 공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준비한 상태였죠.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주권을 가진 중립국이었으므로 영불연합군은 벨기에 국경을 따라 포진하고 있다가 만약 독일군이 침공을 개시하는 경우에 즉시 벨기에 국경을 넘어 진군해서 네덜란드, 벨기에 군과 합세한 후에 독일군을 막아낼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찜찜한 것은
독일군이 이상할 정도로 연합군이 예상하고 있었던 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지만 B집단군의 빠르고 강력한 공세에 노출된 벨기에와 네덜란드군의 붕괴 조짐이 보이자 연합군 사령부 역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독일군의 의도를 의심하거나 경계하고 있었던 연합군 참모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색 작전이 시작된 후 반나절도 안 돼서 방어선이 급속하게 붕괴되자 벨기에와 네덜란드 정부는 다급하게 구원 요청을 했으며 연합군 총사령관 가물랭 장군은 각 지휘관들에게 부대별로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진군할 것을 명령합니다. 프랑스군과 영국군은 벨기에 국경을 넘어 일제히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연합군은 벨기에 수도 안트워프로부터 딜강을 지나 장블루로 연결되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독일군을 막아낼 예정이었죠. 그런데 독일군은 과연 연합군이 예상한 대로 움직였던 것일까요? 불타는 하늘의 서부 유럽 항공전. 다음 회에서는 황색작전 첫날 독일군의 침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선수를 빼앗겼던 연합군 공군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부 유럽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클래식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